안녕하세요. 헬스장린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 특히 식단에 숨어있는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실패의 주된 원인이 잘못된 식단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함정은 저지방 제품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저지방, 무지방 제품들이 가득하지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저지방 제품만 고집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일반 요거트와 저지방 요거트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 100g에는 당류가 4에서 5g, 즉 각설탕 1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반면 저지방 요거트 100g에는 당류가 12에서 15g, 각설탕 3개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죠. 맛을 내기 위해 지방 대신 설탕을 3배나 더 넣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적정량의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4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비타민 A, D, E, K를 우리 몸 구석구석 배달해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셋째, 배고픔을 조절해서 과식을 막아주죠. 넷째,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저지방 제품의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지방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적당량 먹되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일 주스 한 잔의 진실을 아시나요? 오렌지 주스 500ml를 만들려면 오렌지 4개에서 5개가 필요합니다. 통과일로 먹을 때는 4개에서 5개를 연속으로 먹기 어렵지만 주스로 만들면 5분도 안 되어 마시게 됩니다. 과일 주스와 통과일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소화 속도입니다. 통과일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와 천천히 만나면서 꼼꼼하게 소화되지만 주스는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듯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영양소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모두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지고 비타민도 40% 정도 감소합니다. 포만감에서도 통과일이 압도적인데요. 20-30분 동안 씹어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끼지만 주스는 2-3분이면 다 마셔버리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의 진실입니다. 시중의 과일 주스 중 85%가 별도의 설탕을 첨가하고 있고 순수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농축 과정에서 당분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500ml 과일 주스의 당분량은 일반 콜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현미밥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통곡물이라 괜찮아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실제로 이게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현미밥과 백미밥의 칼로리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미밥 한 공기에는 320kcal, 백미밥 한 공기는 310kcal입니다. 현미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더 높죠. 더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백미밥 그룹은 평균 한 공기를 먹은 반면 현미밥 그룹은 평균 1.5공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착한 음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된 거죠. 이를 전문 용어로 건강 광채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통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식빵 2쪽은 160kcal인데 대부분 2쪽씩 먹습니다. 반면 통밀 식빵은 2쪽에 180kcal임에도 건강에 좋으니까 하면서 평균 4쪽을 먹게 되어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함정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이제부터 샐러드만 먹을 거야 하면서 시작했던 다이어트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왜 샐러드를 먹어도 살이 안 빠졌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드레싱에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저 드레싱을 2큰술만 뿌려도 칼로리가 150kcal, 지방이 15g, 나트륨이 378mg이나 됩니다. 이는 짜장면 반그릇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기본 채소 샐러드 200g은 고작 30kcal인데 드레싱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리엔탈 드레싱을 넣으면 120kcal가 추가되고 시저 드레싱은 150kcal, 렌치 드레싱은 145kcal, 마요네즈는 무려 200kcal가 추가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치킨 시저 샐러드입니다. 총 칼로리가 800kcal로 짜장면이나 김치볶음밥보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드레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은 약간의 지방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함정은 무조건적인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닭가슴살 먹으면 살 안 쪄요.
프로틴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엔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의 연구 결과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5에서 30g이 한계라고 합니다. 즉 한 번에 닭가슴살 300g을 먹어도 우리 몸은 30g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처리 비용만 발생하는 거죠. 과다 섭취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뼈 건강도 위협받는데요. 과다한 단백질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초과 섭취된 단백질의 최대 45%가 체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하루 적정량을 계산해 봅시다. 일반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운동하는 사람은 체중 1kg당 1.2에서 1.7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여성이라면 하루 48에서 72g 정도가 적당하죠. 이것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20에서 25g, 간식으로 10에서 15g 정도로 나눠 드세요. 제가 실천하는 하루 단백질 섭취 방법을 공유해드리자면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200g과 달걀 1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 저녁에는 두부 150g과 생선 60g을 먹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단백질 파우더는 보조제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80%는 실제 음식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식단의 5가지 함정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다이어트 성공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린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